그럼 아래에서 밑에서 이제 시간 전치사를 들어가 보면 We're supposed to meet at 6 tomorrow. 내일 6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어. 이렇게 짧은 시각, 찰나를 얘기할 때는 at을 꼭 써주셔야 되고 밑에 칸에서 나는 월요일에 걔를 봤어. I saw him on Monday. 요럴 때는 day니까 on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12월에 걔를 봤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I saw Tom in December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특징들 하면 시간의 길이랑 상관없이 밥 먹는 식사 시간이나 그리고 깜깜한 밤에라고 얘기할 때는 at을 쓴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점심 때 그 얘기를 해봤는데 라는 예시를 한번 읽어보면 We were talking about it 점심 때 at lunch 나와줘야 되고요. 점심 때, 저녁 때, 아침 먹을 때 다 상관없이 at lunch, at breakfast, at dinner 이렇게 그리고 깜깜한 밤에를 얘기할 때도 at을 써요. 정말 많이 활용하니까 꼭 지금 순간 암기하시고 Be careful when you walk on the street at night. 밤에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at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옆에 AB 보이죠? 너 토요일에 시간 되니? Are you available on Saturday? 이때 토요일은 당연히 on 맞죠? 데이니까. 근데 B의 대답을 잘 보면 No, but I'm free on Friday night. 근데 나 금요일 밤에는 괜찮아. 이랬죠. 밤에가 뭐였어요? 그쵸. At night. 근데 금요일 밤에는 Friday night이 되면서 중간에 데이가 들어가면 거기 맞춰서 전치사가 이렇게 on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목요일에 Thursday 다시 on Thursday 밤에 목요일 밤에 맞아요. On Thursday night 이렇게 at이랑 on 되게 잘 바꿔줘야 되는 거 반드시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in의 예외 가면 보통은 in은 12월에 혹은 1996년에 이런 식으로 큰 시간의 덩어리에 많이 쓰지만 우리 하루를 세 개로 쪼개서 오전, 오후, 저녁에 라고 말할 때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시간 덩어리가 크지 않아도 in을 쓰는 케이스로 외워야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번은 그 테크닉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19세기에 라는 문장인데 in이 정답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세기를 얘기할 때 반드시 앞에 항상 늘을 붙이고 그리고 th 꼭 붙여서 서술을 읽어야 돼서 in the 19th century 그리고 주말에 계획 있니? 라고 말할 때는 주말은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길면 3일 아니면 토, 일 이런 식으로 이틀이죠. 일주일이 넘어가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on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체크해 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weekends가 아니라 weekend라는 거예요. 지금 금, 토, 일, 3일이 모이니까 혹시 S 붙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weekend여야 하고 근데 또 영어를 하다 보면 weekends를 만나게 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여러 번의 주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5번은 we're getting together 뭉치기로 해서 on Friday evening 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저녁 때는 in the evening 금요일 저녁 때는 on Friday evening 요렇게 저녁 때라고 해도 중간에 day가 끼어들게 되면 전치사를 꼭 on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간단한 팁 하나 보면 in이랑 within은 이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10분 내로 거기로 갈게. I'll be there in 10 minutes. 10분 이내로 꼭 공항에 도착해야 된다. We must arrive at the airport within the 10 minutes. 이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더 제약 있게 강조해주고 싶으면 in 대신에 within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해석은 똑같아요. 동안에, 동안에. 하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대상의 느낌이 다른데
이번 학기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He studied really hard during the semester. 여기서는 이번 학기 동안이라는 고유한 하나의 상황이 나온 거고. 밑에는 6개월 동안 프로젝트에 매달렸어. 6개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단위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래서 for을 넣어서 He was working on the project for 6 months.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답 골라볼까요? 첫 번째는 맞아요. 내가 거기서 5년 동안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리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During the investigation, 이번 조사 기간 동안에라고 말할 때는 이번 고유한 상황 동안이니까 during이 딱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완전 중요, 완전 별표. 까지라는 말을 by, until 둘 다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사이고요. 동사를 잘 봐야 by를 써야 될 건가 until을 써야 될 건가가 구분이 되는데 내일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라는 문장은 답변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죠. give.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계속 주나요? 딱 주고 끝내죠. 한 번 주는 거죠. 한 번 주고 지금 상원 씨가 말한 것처럼 딱 주고 끝내는 것처럼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는 동사가 딱 주고 끝낸다, 한 번 마무리한다기 때문에 전치사가 by로 꼭 나와줘야 돼요. 하지만 내일까지 답을 기다릴게요. 기다리다에 집중하고 기다리다는 계속 기다리는 건가요? 한 번 딱 기다리고 끝내는 건가요? 계속 기다리죠. 그쵸. 내일까지는 계속 기다려 드릴게요. 계속이라는 느낌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등장해야 돼요? 돼요. until이 등장해야 돼요. 아래 1번, 2번, 3번 풀어주세요. 내일까지 파일을 보내셔야 합니다. 파일을 보내다는 계속 보내나요? 한 번 보내는 건가요? 한 번 보내죠. 그래서 정답이 by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쿠폰은 이달 말까지 유효하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 계속 유효한 거죠. until? 그쵸. until을 넣어가지고 until the end of the month, 이달 말까지 계속 유효한 쿠폰이다. 그렇지만 이 쿠폰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달 말까지 계속 쓰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정답 by 되겠습니다. 이 두 문장에는 둘 다 동사가 use죠. 하지만 하나는 until 8이고 하나는 by the 8인데 우리가 이 교실을 8시까지 쓸 수 있어. 8시까지 계속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 티켓을 8일까지 쓰는 거 잊지 마 라고 말하면 티켓을 8일까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는 거죠. 그래서 둘 다 use라는 동사가 나왔으나 하나는 until이고 하나는 by이고 이렇게 전치사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사를 외워서도 안 돼요. 그 상황에 반드시 넣어서 꼭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 with는 뭐뭐와 함께, without은 뭐뭐 없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against 발음해주세요. against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두 가지 해석 있죠. We should speak up against bias, 편견과 and prejudice, 선입견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라는 말을 that is against the law, 법에 맞서는 행위다. 이런 느낌이죠. 그치만 얘가 밖에 서 있었다. He was standing against the wall. 벽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기대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가구를 어떤 벽에 붙인다라고 설명할 때도 되게 많이 나와요. I think I might put the table against that wall. 앞에 있는 by는 앞에 봤던 by랑 다른데 뭔가를 타고 이동한다라는 교통수단을 말해주는 뭔가를 통해서 보내겠다라는 운송수단을 얘기해주는 단어로 I'm planning to go to the island by plane. 버스 타고 그 도시에 갔었어요. We went to the city by bus. 혹은 퀵 서비스로 보낼게요. 얘를 운송하는 수단 I'll send you the contract by courier.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퀵 서비스입니다. 퀵 서비스라는 말은 콩글리시예요. 쓰시면 안 되고 courier, it'll get there, 도착할 거야. in an hour, 1시간 내로 도착할 거다 라고 말하는 문장이죠. 근데 뭔가를 타고 갔다 왔다 이런 걸 통해서 보내겠다. 교통이나 운송수단을 얘기할 때 by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예시에서 잘 드러났지만 거기 있는 명사에는 의은을 붙이거나 혹은 s를 붙여서 복수로 쓰거나 이런 변형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그냥 명사를 단독으로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via 같은 경우에는 These are flights from from Rome to Seoul via Doha. 비행편들입니다. 로마에서 서울로 가는, 도하를 들렀다 가는, 도하를 경유해서 가는. 하지만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Please send us your thoughts. 생각들을 보내주세요. via email. 혹은 퀵 서비스로 그 소포를 보낼게요. I'll send the package via messenger.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 퀵 서비스란 단어를 바꿔봤는데요. 아까 퀵 서비스 courier 쓴다고 위에서 얘기했었죠. 하지만 messenger이란 표현으로도 퀵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통해서 보낼게요 할 때도 via 뒤에 같은 특징 가지고 있죠. 아까 by처럼 은하, 늘을 붙이거나 복수 형태로 쓰는 거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번, 7번을 좀 풀어주세요. 캐스터 10에 응. 7번. 첫 번째 정답은? by. 그쵸. 이때는 밑에 좀 필기를 해둘까요? 교통수단을 말한다. 교통수단. 이때는 by가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보면 버스에 관사가 없죠. 근데 밑에 보면 너 어디야? 늦었잖아. Where are you? You're late. Sorry, I'm still on the bus. 아직도 버스에 있어. 요거는 자신이 있는 장소를 설명하는 거죠. 평평한 표면 위에 놓여져 있다. 버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초반에 언더버스 배웠는데 바이버스는 뭐예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것 타고 갈 거다 이런 운송 수단을 얘기할 때 이동 수단을 얘기할 때는 by bus. 근데 내가 어디 있는데요? 이런 장소를 설명할 때는 on the bus. 이렇게 전치사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국어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만 영어에서 보통은 두세 개로 쪼개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파트라서 뉘앙스 차이를 미리 공부 안 해두고 해석적으로만 구분하려고 하면 사실 가능하지 않겠죠. 오늘 거 공부 열심히 해둬요. 네. See you. 예, 고생하셨습니다.